그러면은 다른 거보다 우리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다음 주 뭐 봐야 되냐? 다음 주 봐야 되는 거는 소비자 신뢰지수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 역대 최저치니 무슨니 뭐니 이러고 지난달에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고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소비자 기대지수 이런 게 박살이 나면서 지금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9년 내 최악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소비자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이것 때문에 빌미로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주택 판매 지수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실로 어디 갔냐? 옮기다가 제가 잘못 옮겼나 보네요. 네. 화요일날 나오는 거는 우리 주택 판매 지수 요거 우리 그 5월달 거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케이스 실로 주택 판매 지수가 이게 2달 정도 시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요게 이제 발표가 된다.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요런 거 지난달에는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되긴 했는데 딱히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왜? FOMC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택 판매 요거 주택 가격 지수 아주 신뢰도가 높은 게 케이스 실러입니다. 그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발표된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주택 판매 관련된 것도 이거랑 연계돼가지고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주택 가격은 지금 뭐 때문이냐? 일단은 이런 흐름은 잡혀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이 지금 역대급으로 감소하고 있다. 뭐 때문에? 금리가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이러면서 무엇을 예상하느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을 한다. 이거는 인플레가 감소되는 것을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택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황이 아주 현저하게 뭐 주가를 끌어올린다 끌어내린다 이건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출렁출렁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될 때 또 지수가 크게 움직이니까 이 부분 뭔가 유동성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자동차 제어 소매 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은 재고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재고가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월마트, 타깃 이런 애들 지난 분기 때 실적 빠그라졌던 이유도 분명히 요거 때문이었고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할인 판매를 할 것이다. 이제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우리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FOMC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0.75%가 현실화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이거는 거의 확신 단계입니다. 우리 시장 보면 거의 확신 단계인데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다음 9월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언제 요기에 대해 가지고 이 인터뷰 기자회견 요때 우리가 나올 거예요. 인플레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9월 그리고는 언제? 우리가 12월 이때 우리가 목표가 어느 정도냐 인플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리느냐 그리고는 지금 인플레가 좀 잡힌 것 같다 혹은 잡힌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그 중립금리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고 중립금리까지 올리고 난 뒤에 9월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11월에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올해 3번 남았습니다. 9월 11월 12월 그리고 이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준 위원들 혹은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좀 이 갑론을박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불안한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일주일 앞둔 지금 시점에 일주일간 상승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실망한다고 혹은 시장이 이것 때문에 좀 쫀다. 그러니까 인플레 여전히 우리가 지금 경제가 단단하고 인플레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은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차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가 나오면은 무엇이 되냐? 일주일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7월 FOMC를 보고 가자 하는 이유는 이게 반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9월도 0.75 인상하면 끔찍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확률은 9월에 0.5냐 0.75냐 둘 중 하나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0.75가 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면서 0.5로 조금 시장이 기울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지금 지표가 박살나고 있거든. 유럽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부도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월도 0.75가 나면은 계속 말씀드린 게 거지. 미국은 괜찮아. 미국은 괜찮아. 미국은 문제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빠그라질 수 있고요. 여기에서 유럽 주식이 빠그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웃긴 게 어제 ECB가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누가 올랐냐? 이탈리아가 올랐어요. 근데 어제 ECB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독일이 빠그라졌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면은 이탈리아가 오르고 독일이 빠그라졌다.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 눈치를 본다라는 거지. EU에서 이탈리아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EU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 관점에서 이탈리아가 박살이 나고 이탈리아가 위기면은 그 독박을 누가 쓴다? 독일이 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독일이 감당한다 그러면은 유럽이 살아나는 거고 독일이 감당 못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유럽 전체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또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면 또 우리 유로존 위기라는 게 또다시 대두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남유럽 부채 위기라는 단어를 점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유럽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우스 유럽에 이탈리아가 포함되고 그리스가 포함되고 뭐 스페인 같은 데가 포함되고 있고 이게 또
한 번의 코로나 확산, 또 한 번의 뭐 두창 이런 것 때문에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친구들이 빚 못 갚겠네, 저 관광 수입 안 좋겠네, 뭐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선택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이자 부담을 누가 안아요? EU 전체가 안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9월에도 0.75가 될 거다라고, 혹은 뭐 미국이 더 빡세게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러면은 걱정되는 부분은 달러가 더 강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는 채권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주식시장도 당연히 반응을 봐야겠지만, 세 번째, 환율을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 어디로 가는지. 이런 발표, 그리고 난 뒤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막 치솟아. 그러면은, 또 45일, 9월 초까지는 또 시장이 흔들흔들 못 올라가고 흔들흔들 하겠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갈 거냐.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만약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 어떤 걸 잡아야 되느냐? 한국도 박스권, 유럽이 박살이 나느냐 안 나느냐, 미국도 우상향을 보일 수는 있겠죠,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유럽도 박스권으로, 미국도 또 박스권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이제 감안하면서, 또 기겠네, 우리 수익률 또 많이 생각 못 하겠네, 우상향보다는 옆으로를 생각을 해야겠네 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GDP 관련돼서도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 GDP가 지금 1분기에 미국 기준으로 GDP가 마이너스 1. 몇 프로 나왔죠. 1.6%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자, 2분기도 마이너스면은 우리 뭐 지금 마이너스 뭐 1. 몇 프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2분기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거는 수학적으로 경기 침체예요. 경제학적, 통계학적으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안 좋은데 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다 이렇게 외칠 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플러스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6월 딱 끝나고 난 뒤에 처음에 딱 나왔던, 어떻게 보면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GDP 나오에서는 마이너스 1. 몇 프로, 그리고는 이제 7월 1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뭐 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확률이. 그러다가 이게 점점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전환되는 이유는 지금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인식이 좀 엇갈려요. 왜 그러냐? 이 재고라는 부분, 이 부분이 GDP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GDP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페드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날 발표되는 데이터니까, GDP가 마이너스가 안 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 그러면 어떻게든 통계적이든 경제적이든 수학적이든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나오니까 이 부분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이번 주였죠. 25만 나왔습니다.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지표상 하나인데 20만이 가깝다, 요 정도가 가깝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 근데 이게 30만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 그 분기점인 분수령인 25만을 일단 넘었어요. 이게 만약에 더 늘어, 왜냐면 지금 한 6주 7주 동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22만 5천, 23만 6천, 24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올라가, 이번에 뭐 25만 5천 뭐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부분도 이거 그 FOMC랑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9월에도 금리 많이 올린다는데 이거 실업이 더 안 좋아지면은 노동시장 경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체크 정도는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뭐 GDP, 그리고 이게 25만을 넘느냐 안 넘느냐,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정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FOMC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FOMC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단어들이, 혹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이런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페드 위원들이 이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녹여서 페드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소비지출 물가지수 어디다 돈 쓰느냐, 그리고 돈 쓰는 것의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뭔 소리예요? 인플레 안 잡혔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인플레 잡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0.5%, 이게 1년이면 6%라는 소리예요. 매달이니까. 여전히 인플레 겁나 센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꺾여줘야 돼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실제로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인플레가 이게 또 높게 나오면은 9월에도 금리 많이 올리겠네, 지수 못 가겠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올랐던 거 다 반납하겠네, 요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바닥이니까 반납을 이게 상승한다라는 건 좋은 시그널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반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반납되면 뭐예요? 다시 박스권입니다. 이거를 제가 일봉으로 보여드리고 주봉으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그 고무적인 흐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얘들 지금 올랐거든.
맞지? 주봉으로 뭐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번 주를 제외하면 박스권입니다. 이번 주를 제외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FOMC 전후 혹은 그냥 FOMC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다시 반납해 가지고 S&P 500 기준으로 다시 뭐 3,700, 3,600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전히 박스권이란 소리예요. 반납해도 결국 다시 오른다. 그건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풀매수를 때리면은 또 10% 마이너스라는 거거든. 바닥에서 10%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시고, 이제 많은 전문가가 이 얘기는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저점이가 안 깬다. 소위 말해서 6월 FOMC 때 발표하면서 CPI 발표나고 6월 FOMC 발표나면서 2주 동안 내려꽂은 이 부분을 안 깬다라는 거지. 이 부분은 깨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저점 보시면 어디냐? 3,660 정도, 3,650 정도거든요. 이거 안 깰 거다는 소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아니 지금 올라온 거 보자. 올라온 거 보면 대충 이거잖아 지금. 이 정도 라인. 이거 안 깰 거다. 미국 증시가 코로나 이전 대비로, 미국의 경제가 코로나 이전 대비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돈을 풀면서 버블은 일으켰지만, 지금 그 버블이 깨지면서 지금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 정도 라인은 지지할 거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컨센이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동의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 수 있어. 갈 확률은 매우 높아.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이유도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되는데 많이 사는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 왜? 여기서 좀 더 횡보하고 가더라도 그 누구도 이상하다라고 반박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봉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 지수가 조금 횡보한다 치자.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간다 치자. 요렇게 간다 치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거 안 이상해.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200주선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200주선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 가는 게 이상하냐? 안 이상해. 이거 안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천천히 보시면 된다. 세게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세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 뭐 예전에 올라오던 거 각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고용이 얼마나 되느냐. 인플레의 방점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 인플레 방점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 어디로 가느냐, 에너지 가격이 어디로 가느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 주택 가격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자산의 가치, 자산의 관점에서. 세 번째, 인건비 어디로 가느냐 이거잖아. 원자재는 꺾였습니다. 주택도 지금 꺾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인건비는 어디로 가는데? 말 그대로 인건비는 우리가 기업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받고 그걸 우리가 소비를 하는 소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꺾이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지. 근데 지금 QOQ 기준으로 여전히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분기당 1.2%라 그러면 1년에 얼마? 4.8% 올라간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이 속도도 멈춰야지. 그래서 다음 주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화요일날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주택가격, 요거 확인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FOMC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는 소비 데이터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FOMC 전후로 이번 주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데 그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된다. 우상향은 맞아요. 특히 미국은 우상향이에요. 미국은 여전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고, 실적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지 실적에 대해서 지금 최악은 지났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넷플릭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최악은 지났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거든. 우리가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생각을 해보시면 실적 발표했을 때 좀만 미스 나도 20%씩 내려 꽂았죠. 근데 지금 뭐예요? 미스가 나도 혹은 아이고 이거 최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괜찮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있지. 이건 바닥이라는 소리거든. 이 바닥 시그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신을 갖고 풀매수를 때릴 거냐? 아니지. 떨어질 때는 가파르게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미국 시장 오늘 분명히 PMI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솟았다가 떨어졌다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쇼 잡아야 되나? 뭔가요? 횡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종가가 밑으로 쭉 밀리고 떨어지면은 숨고르기라는 표현을 쓸 거고, 오늘 종가가 올라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을 올랐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왜? 정말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애매한 자리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봉을 보더라도, 뭐 선물 차트긴 하지만 일봉 보더라도 상당히 위에 붙어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것을 뱉어낸다면은 뭐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텐데 3800까지 200포인트입니다 5%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조금 체크하면서 지수가 5% 빠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 기업들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조금 가지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상당히 좋고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까라는 걱정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올라서 걱정이야. 다음 주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제가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주 주간 시황